제1회 시민 소통의 날 운영으로 왕명 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왕명시 시민 소통관 이규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 말씀, 공공재개발 설명과 대표자 지명 발언, 그리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재개발주의준비위원회 박현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주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성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 김의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희숙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승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리로 상가를 대표하여 김취근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인상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혜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LH 도시재생정비부 안치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준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한 신주사업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순 균형개발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관련 주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원 광명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새 주체가 계시고 또 그동안 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LH가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토론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각각 세 분씩 오시게 돼서 논의가 좀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LH도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LH가 할 수도 있고 또 담당 국회의원님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토론 진행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좀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H 신지훈 차장님의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상가 대표자분들은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H에서 공공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요,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 정책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광명 3구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진 현황 및 그리고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소개 그리고 바로 알기, 추진 현황 및 사례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간 사업성 부족 및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소요된 것을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진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고자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 같은 구역의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도야
약 100여 곳이 정체였고요. 사업 기간도 조합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약 통계상으로 약 10년 이상 장기 정체된 구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년 5월과 20년 8월에 정책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여서 도심지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공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공공성 요건을 충족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LH가 공공 단독으로 그리고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 요건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를 공적 임대,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임대는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 등을 말하고요. 이런 50% 이상이 넘거나 또 공공임대 조건에 법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큰 네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규제 완화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단계 종상형을 1에서 2단계 종상형을 허용을 하고요. 또한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건축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재개발에서 2종 같은 경우는 사실 250%까지밖에 못 가던 것을 법적 상한의 120%를 적용하면 최대 300%까지도 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가 된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가 돼서 분양가 상한 따른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더 일반 분양이나 이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유자의 훨씬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수권소위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심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사업 시행 계획도 각각 이렇게 경관심의 교육 영향 평가 그리고 교통, 재해, 환경과 같은 것을 통합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 시행 계획을 신속하게 심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비와 이주비가 지원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총 사업의 50%까지, 총 사업비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연 1.8%의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합니다. 또한 이주비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증금의 70%까지, 대신 한도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에는 상당한 공적 특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규제 완화, 리스크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서 주민들은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또한 갈등 및 사업 추진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공공재개발의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준비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고요. 준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게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구역 지정을 끝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청 계획인가 그 다음에 이주 및 착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개발이라 하면 시공사 선정도 공공 수준으로 그리고 공공이 마음대로 한다. 흔히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절대 아니고요. 시공사 선정은 주민이 직접 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한테 선정된 시공사를 추천을 해주면 저희는 그 시공사로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브랜드도 물론 선정된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네, 공공재개발은 임대 비율이 매우 높다. 흔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민간과 공공이든 적용되는 임대주택 적용 사진식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의무 임대 권리라고 해서 전체 세대수도 정비객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상한 용적률까지 이건 서울 기준 15%고 광명시 기준 5%입니다. 그래서 5%는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상한 용적률을 넘어서는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상한 용적률 외 법적 상한 용적률을 추가하는 용적률의 50%는 반은 임대로 쓰셔야 되고요. 반은 분양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 산식은 동일하다. 대신 민간은 증가 용적률을 저렇게 보시면 상한 용적률을 넘어가는 건 반반 분양주택으로 갖고 간다고 했는데요. 용적률을 민간보다는 더 많이 부여를 받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많아지게 보이지만 물론 분양주택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대신 공공은 LH 및 SH가 공공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합니다. 두 번째는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민간 재개발은 추진위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을 구성한 반면에 LH와 같은 데는 단독 시행 방식으로 했을 때는 주민동의 3분의 1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업 투명성 측면 이런 것은 그냥 글로 대신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요즘에 그 사업 안정성 및 사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기업이 자체적인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사업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고요. 또한 공공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밀한 설계 변경 및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공공지위 대출로 현재 저희 조달금리가 훨씬 민간보다는 더 저렴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몇 분께서 계속 이 지구는 이제 신탁 관련해서 또 문의가 많아서 제가 그냥 다른 비교하는 것보다는 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탁사가 이제 하면은 수수료가 매우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런데 이 그 기사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수수료 관련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탁사는 총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땅값 대비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이제 1%가 될 수도 2%가 될 수도 있고 최대 5%까지 하는데요. 그거는 주민과 사업 간의 특성상 이렇게 맺는 거고 저희는 무조건 공사비, 투입사업비의 3%, 그러니까 종전자산액은 빼고 투입사업비의 3%만 저희는 수수료로 사업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한다. 공공 같은 경우는 공공 시행자가 마음대로 한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도정법상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신속하게 총회 등을 최소화하여서 사업 속도도 빨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센티브는 용적률하고 아까 기금 활용 1.8%의 저이용자 그리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아까 상가분들을 위주로 이제 구역계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역계가 어떻게 결정되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역계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는 주민이 맨 처음 공고 때부터 직접 설정을 하고 해당 구역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저희 LH와 같은 공공기관은 그 구역계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신청된 구역계를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형 구역계로 결정된 것입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계속 제청 요청이 있습니다. 이건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이제 박명시와 저희가 대응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될 거고요. 형 구역계는 해당 구역에 또 주민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저희 뭐 예비사업 시행자인 LH가 뺄 수 있다. 그리고 박명시가 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구역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건물 배치, 토지용 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에서 논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역계 재청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에 올리고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LH가 가져가는 것인가? LH는 원가 정산 방식, 즉 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뭐 이렇게 훨씬 좋아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그 사업 손익은 전부 다 주민에게 귀속됩니다. L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입 사업비, 공사비의 약 3% 정도만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아까 임대주택 비율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이 뭐 이렇게 이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 1구역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벌써 정비계획 고시가 됐고요. 사실 뭐 민간 서울 그동안 5년 이상 걸렸던 게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거의 요새마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1월 달에 나고 약 1년 만에 이것도 났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천호도 정비구역 지정이 6월 달에, 5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거의 상반기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LH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아까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LH가 하면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LH 아파트를 쓴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남시고 중원구의 금광 이편한 세상입니다. 총 약 한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 마감재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마감재 등급도 어느 정도 상향을 해서 주변에서 지금 최근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 하나는 성남 중일 재개발 사업, 이것도 코오롱 하늘채라는 브랜드를 썼고요. 또 하나는 산성역에 있는 자이 프루지오, 자이와 프루지오가 같이 들어와서 자이 프루지오 약 한 5천 세대 되는데요. 이것도 민간 브랜드를 달고 지금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안양 메가트리아, 이거는 레미안 단독 브랜드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광명 재개발에 대한 추진 현황과 개요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건 넘어갈 거고요. 용도지역 계획안은 저희가 대부분 2종이던 거를 2종을 유지시키면서도 법적 상한의 120%를 저희가 계획을 함으로써 종상향에 따른 기부 체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토지용 계획은 다음과 같이 획지를 한 6개 정도로 나눠서 공동주택 배치를 추후 용이하게 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적용할 용적률은 최대 436%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건수로 수는 약 2,100호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광명 3구역 같은 경우는 준비위원회라는 그 구성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바로 될 건데요. 그 전까지 법적 기구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LH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면 MOU를 체결을 하고요. 저희 사업비도 지원을 하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당초 목표로 23년도에 준비위원회 하고 24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변동은 좀 있을 거는 같고요.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27년도에는 이주 및 철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신재윤 차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대표분들을 자리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특정 의견에 대한 대표자 지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장하시는 내용을 먼저 두 갈식으로 간략히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뒤이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현준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것 같고 또 여기 시장이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시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민간의 시민들과 저희와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은 의견 주셔서 주민들한테 공공재개발이 선정된 지역에서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고 이 상태로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논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의수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온. 네, 제가 PPT 민간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못 띄우게 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토론회가 서로 이렇게 균형적으로 좀 하려면은 같이 PPT를 띄우고 양쪽 얘기를 듣고서 시장님이나 공무원님들 또 LH나 또 주민들께서 이렇게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권력으로다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인간을 무시하는 처사는 상당히 좀 제가 좀 소원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간략하게 제가 모든 얘기를 15분에 다 끝낼 거예요. 15분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은 민간 재개발의 합리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그러니까 그렇게 PPT를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아까 김수영 팀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다시. 네. 준비되어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가져오라 할까요? 다시? 사무실에 있는데. 아까 워낙 했는데 오지 말라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날 준비되어 하시죠. 그러면은 잠깐 전화해가지고 잠깐 전화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 네, 그러면 네. 그 유튜브가 네. 동영상이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먼저 전화 통화만 하고요. 나가서 하시죠. 잠깐만. 나가서. 예, 그러면 김은수 위원장님은 다음 번에 하시고요. 상가를 대표해 김치근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로 예,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치입니다. 저희는 그 우리로 천안궁 쪽으로 상가 가지고 있는 건물주 대표에서 거의 세 사람이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의도치 않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상가가 다 편입돼 있고 구역이 다 그려져 있어서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앞쪽에 있는 7지역은 지금 상가 부분이 다 지금 제외가 됐거든요. 저희도 뭐 도로변이라 그 도로가 뭐 늘 펴진다든가 뭐 부득이하게 사업성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를 좀 제외시켜주면은 저희는 뭐 공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치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편이고요. 저희 상가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켜주겠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 좀 나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부터 따르시죠. 네, 자료를 나눠주시는 동안 제가 진행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김부수 위원장님 발언하시고 자유 토론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나눠주신 거는 이따가 자유 토론 시간에 거수를 하셔서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김일수 네. 위원장님 들어오실 때까지 아니,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나눠드린 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희 오리로 상가주들 22명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광명시에서 23년 동안 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리로 22분 상가주들에 대한 거는 저희는 누차 계속 그 시청이나 LH나 방문을 하면서 우리는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전혀 안 한다. 대신에 우리 오리로 상가들은 좀 제외시켜주고 개발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구역계를 정할 때 오리로 상가주 22사람한테 의견을 한 사람한테도 안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역계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LH에서 발표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이 평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엄청 난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주들은 뭐 7구역도 다 빠졌고 아까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같은 3구역에서 광명로 가면서도 다 빠졌습니다. 끝에 2개만 들어갔어요. 근데 오리로 상가만 복지관 쪽으로 오리로 상가만 지금 다 수용을 했고 광명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 상가가 8라인입니다. 8개 라인 중에 다 11구역도 대로변 상가 다 빼셨고 도로 빼놓고는 근데 오리로만 22개를 지금 다 포함시켜 놨는데 저희한테 의견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저희 오리로 상가에 있는 사람들 전혀 네.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생계 수단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물들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한테 어느 정도 뭐 저희 상가 22개를 뭐 100% 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는 저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를 어느 정도는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광명 시민이고 뒤에 빌라 사시는 분들이나 저희 상가 건물 가지신 분들이나 똑같은 광명 시민이고 수십 년 동안 광명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일군 소중한 재산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저희 그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항으로 나눠드린 거 보면은 저는 페인트 회사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가 광명시에서 2001년도부터 페인트 대리점을 해서 2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2020년도에 그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저 페인트 판매 취급소라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 페인트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만 팔아야 되는데 이 소방서 허가 받는 게 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건물이 아니면은 어느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또 위험물 판매식을 그 용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페인트 대리점 자체를 제가 30년 정도 페인트 계통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 일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 공공 재개발에 되는 게 어쨌든 피해로 그 손해보는 사람하고 억울한 사람이 최소한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광명시청이나 LH나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나 이 민간재개발이나 추진하는 쪽에서 저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아니, 잠깐 말씀 다 하시죠. 같은 의견이시죠? 예. 예, 김일수 위원장님, 네, 3분 이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섭취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준비했는데 좀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얼마나 하시게? 한 10에서 15분 정도.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예, 짧게 말을 해주세요. 예. 좀 일어나서 말해도 될까요? 예, 예. 나가서 해서 하셔도 돼요. 예. 아니, 나가시겠지. 휴대폰 마이크. 예. 예,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3구역 초역세권 초부품기업 명품 민간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김의수입니다. 우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승원 시장님, 광명 시민을 위해서 소통하고 인권과 평화, 생명, 환경, 평생 학습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승원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한승 균형개발과 과장님과 김수정 팀장님, 그리고 김지현 주무관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국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LH 담당자분, 차장님, 대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역 오리로 상가 쪽 김치근 비대위원장님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측 박현준 준비추진위원장님과 여러분께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 3구역은 2007년 7월 30일 광명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정 도시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4일 광명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도시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9일 17구역이 1차 해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6일 3구역이 2차 해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9일 23구역도 집권해제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주민들께서 추진준비위원장 선거에 230명이 응해주셔서 200명이 저를 참석하여 저 김의수를 추진준비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날로부터 오늘까지 금요일 명절에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추진준비위원회 명의로 국세청 발급 광명세무서 고유번호증이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공공반대 탄핵동에서 700장을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9일 입주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사무실에서 1차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8일 공공재개발 반대 탄핵동에서 총 1540장을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6일 공공재개발 반대 탄핵동에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MG생활공고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재개발 전문가와 300여 명 이상의 토지도 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큰 포옹 속에서 소강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광명 3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 등을 80.8%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반대 동의서를 68.9%를 받았습니다.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요. 민간재개발은 80.8%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과 분쟁하면 시간만 쥐어들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무너지고 자폭하는 행위로서 재개발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측도 민간재개발 성공을 위해서 함께 대동단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추진과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 자리에서
공공 측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앞으로 민간 재개발로 모두 협동 단계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공공 재개발은 소유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LH 시행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 재개발은 소유주민들이 민간 신탁사를 선정하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은 조합이 아닙니다. 아까 PPT에서 조합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은 조합이 아니고 신탁 시행대로 가면 LH 시행사나 민간 신탁사 시행사랑 똑같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아주 투명하고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서 조합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빠르고 건축비도 줄이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사업비도 단축해서 아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광명 상구역 소유주 대다수가 민간 재개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로 동의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러하니 광명시에서 좀비계 위반서를 받아주시고 행정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와 시장님께서 구류차량기지 광명시 결사 이전 반대 집회와 걸기대회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너무나 노구가 많으십니다. 시민이 대다수 반대하는 구류차량기 이전을 국토부에서 강행한다면 국토부는 기본적인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공권력의 횡포라 생각하고 광명시와 시민들은 강력한 집회와 저항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상구역도 대다수가 공공재개발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꼭 헤아려 주십시오. 광명 상구역은 민간 재개발이 공공 재개발보다 훨씬 더 나은 장선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 간담회 신청도 안 받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민 간담회 한 번도 없이 일방적으로 광명시와 LH 국토부에서 권력으로 토끼머리 하듯이 공공재개발을 LH가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는 공공반대 탄핵동의서 원문을 2022년 10월 14일 박승원 시장실로 제출했는데요. 묵사발을 냈습니다. 이는 대다수 소유주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천병력이나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이 공정과 상식이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광명 상구역은 다른 공공허무지보다 환경이 다릅니다. 2021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소유주분들이 민간 재개발 추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상구역은 절대로 공공재개발을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의 이익과 일반 분양권의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 가져갑니다. 광명 상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설명에 예를 들면 총 2126세대 중 1750세대가 일반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1750세대가 권리자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자, 그런데 2126가구를 총 세대를 지어서 권리자 분양이 1750으로 산정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이 376가구예요. 공공에서 사업설명회는. 근데 220가구를 임대아파트를 빼고 15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기훈 차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업설명할 때 144제곱평방미터 이상은 1+1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명 상구역 그 탕가나 단독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을 줄 수 있는 대책도 전혀 없고 156가구를 일반 분양해가지고는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1+1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소유주들이 해당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전혀
사업성도 없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안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빌라들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가 단독권 또 권리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 분양이 이제 민간 재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재개발은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한 거 있다. 저 PPT를 띄우면 정확히 나오는데 2,517가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리자 분양을 1,760명으로 잡고 우리가 공공보다 민간이 474가구를 일반 분양을 더 할 수 있어서 474가구를 100가구만 우리 완플러스안을 준다고 해도 374가구를 일반 분양을 해서 우리 소유주분들한테 재산상 이익이 가고 또 분담금도 줄일 수 있고 또 상가 단독들은 환수금도 받을 수 있다는 민간 재개발의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은 법으로 임대주택을 5%만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를 진 것도 그 5%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분담금이 확 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재산에 이익이 가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민간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따가 이제 PPT 띄우는데요.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에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민간과 공공을 비교한 거예요. 총 세대수와 조합원 수, 일반 분양, 임대주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업설명 이걸 간략한 거 이제 제가 유튜브 이제 이거 드리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상복합을 2개 연결해서 최고 49층에서 42층까지 주상복합을 5개 동을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쪽으로 29층에서 42층을 만들어서 이게 총 단지가 2,517가구가 하나로 다 묶어지는 단지로 명품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진 아파트를 나중에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명품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간 재개발을 지원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그 차이는 이겁니다. 자, LH 시행사가 주체가 돼서 추진을 하는 거와 주민이 주인공이 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 주체가 돼서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를 하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전화나 소통 문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민간 재개발이 훨씬 더 소통하기가 편리하고 주민들의 재산에 이익을 가기 위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11월 8일 이후로 LH에 전화를 여러 번 했고 주민들도 여러 번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해준다고 전화도 안 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무엇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1882세대라고 했는데 1750세대로 권리자 분양 1750세대 권리자 분양이 줄었는데 어떻게 산정 기준을 잡고 어떻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 전화를 드렸었고 그래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시간 가지고 1분만 더 시간 1분 이내에 말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영 신탁사로 추진하면은 아까 조합이 아닙니다. 민영 신탁사로 추진하면은 신탁사 플러스 정비사업위원회를 최소 주민대표 14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몇 명이라고 법으로 된 건 없어요. 단지 주민들이 운영기준 회칙을 만들어서 몇 명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조합과 주민대표 기구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그럼 민영 신탁사는 선정돼서 추진해도 모든 권력은 주민들이 가지고 또 권리 행사도 할 수 있고 매매나 전세, 근저당 설정도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갭투자 매매도 관리처분 계획이나 전까지 가능하므로 부동산 시장에 따라 개입별로 재산 지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근간적 개발을 원하십니다. 선생님 말씀하셔도 네, 이제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강명시에서 민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돼 주시면 진심으로 가슴속 깊이 고마운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명 3구역 초역세권 초고품격 명품 민간 재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로 강명 3구역 민간 재개발의 노을 모델이 되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행정 지원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과 경례. 잠깐만요. 저희 토론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뭐 세 주체 의견을 다 들었어요. 공공재개발 취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주장하실 테고, 또 민간재개발 주장하시면 계속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가 주민들은 좀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죄송한데 제가 여기 일정표는 5시 반까지 토론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5시에 기급한 일정이 생겨서 제가 일단 5시 10분까지 좀 여러분 진행하고, 그래도 대화가 안 끝나면 우리 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5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고 여기 2번 발언할 기회 드리고 2번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LH 의견 듣고, 여기 시청 의견 듣고, 그 전에 마지막 의견 듣고, 2분 의견 듣고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민간 재개발에 지금 두 분이, 한 분은 전문 변호사시고 세종 코퍼레이션이라고 아마 정비업체 같은데요, 맞죠? 예, 그 두 분이 와서 민간의 시민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의수 씨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준비위가 구성되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상. 맞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공공재개발도 시작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재개발도 어차피 우리 법에는 예정지구 지정하고 후보지 지정,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정할 때는 입안 제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민간 재개발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공재개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입안 제한도 동의한 거로 간주되니까 입안 제한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으면은 구역 지정하고 시행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다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구역이 지정돼야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빠르게 진행됐고 뭐가 늦게 진행됐고 이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공공재개발이 진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소유주일 뿐입니다. 위원장을 지금 추대를 받아서 하고자 주민 동의를 얻고요. 김희수 씨가 준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위원을 해보니까 이 자격이 있어요. 도정법에. 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서민일로부터 3년 내 정비구역 내에서 1년 거주 또는 소유 5년이에요. 김희수 씨 소유주로 되신 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0월인데 5년을 소유하시지도 않았고 거주를 광명시에서 1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 재개발 준비위원장이라고 다 추대를 하고 문자를 보내시고, 한마디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대응을 안 했던 이유는, 민간 재개발 대응을 안 했던 이유는 모든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장이라고, 제가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나중에 준비위원이 됐을 때 자격조차 안 되시는 분이 준비위원장이라고 나오셔서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은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나 보다. 그런데 자격을 보면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지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장이라고 앉아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는 민간과 공공, 발언을 했을 때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계속하세요. 민간과 공공과 민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말씀하신 우리 전문 변호사 박승용 변호사님 말씀대로 준비 단계입니다. 저희는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건 아마 민간도 똑같을 텐데요. 지금 현재 만약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신탁사로 가시더라도 그건 절차가 똑같아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은 안 가더라도 신탁사한테 다시 동의서를 주민들한테 징구를 받아야 됩니다. 신탁사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럼 저희도 시행사를 선정하듯이 동의를 받듯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도정법이라는
법 안에서, 법 틀에서 행위를 진행해야지 내가 준비위원장이고 내가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장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동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저희 앞에 계신 김이수 씨가 저는 소유자도 아니고 가명을 쓰고 외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2006년도에 등기를 했고요.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그거를 시청 직원들한테 따로 보내드리고 LH 직원들한테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마 나중에 공공성을 가진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런 점은 주의하시고 상대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시는 김희수 씨가 어디 살고 어디 소유하고 언제 전입을 했는지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면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 사람이 이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는 아시고선 얘기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를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하든 공공 재개발을 하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저희도 시작 단계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으로서 소유자의 시기는 맞는데 준비위원회를 해서 준비위원 임원이 될 수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잠깐만 제가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반론을 드릴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 드릴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거짓말 하시고 계세요. 허위사실 유포예요.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한다며 일단. 네. 그래서 지금 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계가 저희가 일단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3년 내 동의서 진구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돼서 그 정도 됐을 때 안 된다면 LH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접어야 되는 지역이다.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동의서를 처음으로 진구하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동의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공공재개발이 됐든 저희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됐든 시장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얘기하세요. 네, 질의 의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질의 의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반대 발언을 하실 경우에 짧게 1분 이내 해주시고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세요. 예, 마이크는 이거? 아니요. 지금 박형준 추진준비위원장님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21년 10월에 광명 3동 158에 209 3층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158에 134호 현대 그린빌라 400기로를 2020년도에 산 것 맞아요. 실거주를 도정법에 최근 3년 안에 정비구역 안에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계시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추진할 자격이 없고 추진준비위원장 자격이 없고 이거는 허위사실입니다.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진준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정식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추진위원회 당시에 최근에 3년 안에 1년만 상구역 구역 정비선 안에 거주만 하면은 추진준비위원장 자격이 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예, 그만 끝내시고요. 그 내용을 일단 바로 잡아야 되니까 보정법에 준비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거는 뭐냐면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고 조합이 저거 구성되려면 앞으로 4년 5년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가지고 그 자격 요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네,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인신 발언성 공모는 지금 이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도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 2021년 7월 14일 도입됐기 때문에요. 저도 잘 모르는 우리가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당시에 이제 입법 취지가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의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그죠? 아까 전에 PT자료에서 설명하실 때도 사업성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 조건이. 원래 우리 도정법은 뭐냐면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진행자가 시장 등이고 돈이 남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은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LH에서 물론 이제 후보자 지정 요청을 해갖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후보지로 지정했을 건데 LH에서는 이 광명 3구역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후보지 지정 요청을 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부장님한테. 잠깐만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논의하는 게 일단 답변 주시고요. 예, 답변 주시고 이런 방식의 논의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물은 거니까 답변을 먼저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LH 안치홍 부장입니다. 그 광명 3구역이 그 3080 통합공모로 후보지로 그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류구역으로 됐다가 한번 그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작년에 그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후보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지자체를 통해서 그 후보지를 국토부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데 광명 3구역은 그때 똑같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지자체가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선정할 당시에 구역계가 좀 부정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공공재개발을 해도 사업성에 좀 무리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이 추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공재개발 취지에 맞게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면 주민들께서 피해를 안 보고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에 동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업 손익이 전부 주민들한테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없는데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할 때 비례율도 안 나오고 사업성이 없는데 단지 공공이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 사업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략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광명 3구역은 그 당시 부동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 참여를 하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뭐 이런 자료인지 모르고 자료를 준비하려서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설명하면서 해놓은 그 예입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이 15%니까 우리는 5%니까 만약에 이제 조합원 물량이 총 세대 수가 800세대, 조합원 물량이 500세대, 똑같은 조건 하에 용적률이 120% 상향되니까 여기는 공공재개발은 뭐냐면 총 세대 수가 960세대, 그 다음에 조합원 물량이 500세대죠. 만약에 임대주택 물량은 우리 광명시 5%를 적용하면 40세대입니다. 40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얼마냐면 260세대죠. 그런데 공공재개발로 하면 이 이제 요 조합 물량하고 요 차이에 50%를 공공으로 내야 되니까 임대가 40에서 230세대로 증가돼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230세대로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죠?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 사업구역 외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가요? 공공 임대주택 사업.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전문 변호사님이니까요.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한 고전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비계획상 상한 용적률까지의 광명시는 5%고요. 거기는 그 전용 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5% 또 3% 이런 의무 규정에 따라서 짓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비계획상 상한을 넘어가는 거는 반반 임대와 분양 이렇게 반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에 대한 서로 이제 법적 이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정이 있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일어나고요.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일단
상가 측 의견과 관련해서 상가를 제척해달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제척했을 경우에 사업성 부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 여부도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또 논의를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50여 개의 상가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에서 LH하고 협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 최대한 더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쪽 두 측의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상가 의견을 저희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LH와 저희 시가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재개발이냐 민간재개발이냐에 관련돼서 현재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로 불신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양측을 불신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성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번째는 민간재개발이 사실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릉시는 뉴타운 해제 이후로 민간재개발을 승인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정책 결정이 먼저 중요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관련돼서는 수차례 이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2000년대 발표했죠? 2000년대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거를 우리가 동의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 논의를 수차례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도와드리자라고 저희가 정책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7구역이든 8구역이든 3구역이든 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단독주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GH와 LH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LH든 GH든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사업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서 주민들에서 협의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민은 그거에 동의하고 도와줄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 입장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을 양쪽 주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로서는 매우 난감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최소한 한 번 정도 그래 민간재개발하면 장점이 이거야. 단점은 이거고 공공재개발하면 장점이 이거고 단점은 이겁니다. 이것을 주민들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 2분의 2 이상 참석시켜서 다 설명하시고 원칙을 다 지켜서 싸우지 않고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거냐 주민들이 합의한다면 저는 그게 가장 깔끔하다고 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도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거꾸로 제안드리고 싶어요. 투명하게 해서 투명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재개발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정보를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분명히 판단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이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 이거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점들 다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재개발 과정에서 해제 지역이 절반이 나타나는 겁니까? 광명은 절반이 해제했고, 물론 부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제했지만 광명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절반밖에 해제가 안 되고 간 거예요. 지금 7구역, 8구역, 6구역도 그러고요, 13구역도 그러고요, 3구역도 다 그럽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신뢰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이 제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연합이 못해요. IC가 하겠어요? LC가 하겠어요? 시 땅도 아니고 LC 땅도 아닌데 여러분 땅인데 하겠어요? 가장 빨리 합의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칙 속에 한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몇 분들이 모여서 주자체를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회가 모여서 주민들 2분의 2 이상 모인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다 설명하시고, 두 번째 한 번 더 토론하시고, 세 번째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결정해 주는 대로 시는 가겠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승복한 형태로 내부적으로는 된다면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건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님. 네. 시장님께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공공이나 민간이나 네. 그 각 집 주인들이 아직도 재개발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각 세대별로 그 추정 감정 평가 금액과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했을 때 추정 그 분양 가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얼마를 그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이거를 각 세대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대략적인 걸 다 보내주면은 아마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장만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각 집 여기 1800세대면 1800세대 다 해가지고 지금 당신 집이 추정 그 감정가액을 얼마로 쳐줄 거고 아파트 분양은 대략 얼마가 될 거다 시세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25평 뭐 32평 받으려면은 몇 억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각 집주인들한테 그 소유주들한테 알려주면은 시장님께서 머리 아프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감정평가 금액도 모른다, 그 다음에 분양 예정가도 모른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는 거는 의미가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이 하루아침에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행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통보가 돼서 정확히 알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결정이 나면 결정된 주체에서는 그런 것은 뭐 어디든지 간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7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네, 2차 3구역 주민 설명회 할 때 나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결정돼서 하니까 그게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도 2차 주민 설명회 하기 전에 예. 그 대략적으로라도 해서 그렇죠. 제가 동의서를 구해야 된다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지금 동의서부터 진구하거든요. 공공재개발에서. 저희가 1차 설명에 네. 죄송한데 전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일어날게요. 예. 이렇게 되면 네. 민간 재개발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계속 동의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도정법에는 준비계획 기반 제한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재개발에서도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 친구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설탕해서 두고 어떤 쪽이 더 충실하게 동의를 받는지 한번 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먼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민간 재개발이 먼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뭐 투표해가지고 여기가 좀 우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민간 재개발을 고려하는 거 아니, 한번 문의를 제가요 뭐 시장이 그렇게 막 갈등을 부딪혀 가면서 일을 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런 것은 이미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팩트가 그렇잖아요. 가고 있는데 민간재개발 쪽에서 지금 계속 반대를 하시고
또 반대 진구를 80% 받았다고 하고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것을 투명하게 열어놓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의견인 거예요. 그 입장을 좀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무부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어날 테니까요.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이 진국을 발언을 상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김치원 교수. 잠깐만요. 이제 아까 지금 발언의 선상에서 LH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구지정 동의서할 때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고 주민 선택을 받으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동의서 진구하기 전에는 사실 추정 분담금을 다 저희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다 나온 상황이고요. 진구하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전에 좀 받아봤어요. 네, 지금은 준비위원 단계 동의서고요. 아니 이게 두 가지를 받는데 동의서 지금 두 가지 맞잖아요. 네, 동의서가 두 가지여도 네. 결국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오면 일단은 준비위원회 동의서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50%. 그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6.7%인데 그건 속도를 얘기한 걸 뿐이지 그게 지금 현재 66.7% 받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사업설명회를 2차, 지금 7구역도 2차 때 나왔잖아요. 저희도 2차를 아마 LH에서 준비해서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는 알다시피 모두가 봉사자입니다. 지금 뭐 업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동네 주민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 동의서를 준비해보고 우리들이 주민들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걸 LH에 전달을 했을 때 지금 주민들 봉사자료도 추진위가 꾸려지면 그게 그대로 계속까지 그게 바뀌지는 않고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 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꼭 해야 된다, 위원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봉사하겠다는 사람,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 위주로 뽑혀져 있는데 지금도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간다고 봐야지 중간에 그러니까 감정을 짚고서 얘기하시면 힘듭니다. 예,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사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언을 하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감정이 격화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수하시고 진국을 당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선 의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다른 발언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궁금하신 점처럼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동의서 진구 받기 전에 추정 분담 저희들이 뉴타운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자기의 추정 분담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계략적으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민간이 추진하든 공공이 추진하든 이제 상세하게 물론 이 추정 분담금이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정도의 그런 분담금을 공개한 다음에 주민 선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는 건 팩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 예정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동의 없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공개하고 대충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과 자료를 공개한 다음에 주민 내년 예를 들어서 지금 목표가 내년 7월인가요? 그 지구정이 7월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월까지 그 공공에서 주민들 충분히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 투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갑자기 투표를 그런 이제 법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승복을 한다고 해도 그 승복을 안 하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이 법적인 절차로 지구 지정 66% 이상 동의를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그 공공 재개발은 자동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어떤 또 반대하고 이러면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LH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공공 재개발 진행이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정책적인 결단에 따라서 주민 민간이 재개발을 제안을 했을 때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협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민간이 어떤 지금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어떤 뭐 용종 지금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 안대로 이제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거치겠지만 민간은 지금 제시하는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걸 똑같이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 일단 120%의 임금을 상향으로 하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도 정도 고려를 하셔서 지금 공공에서 어쨌든 다 개발을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시장께서도 뉴턴 해지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개발된 민간 개발에 대해서나 이런 개발을 직접 반대를 하셨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이제 너무 공급 정책이 개발되고 3080 이렇게 제도가 생기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공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서 우리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정지구 지정이 돼 있고 내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구 지정 기간 다 공개를 하고 받겠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주민 대사도가 반대를 해가지고 50% 이하라도 아니 그 66% 선택을 못 받으면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찬반에 대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민간에서도 개발을 원하고 공공에서도 개발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심정을 알겠어요. 김수 위원장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도 잘 알고 저희들이 오래 유턴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박수민 변호사님도 한 10여 년 동안 광명시에서 유턴 재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자문도 주시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뭐 시장이 제안했던 대로 설명회를 하고 투표를 하자 이거 법적인 절차가 아니어가지고 막상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승복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공공이 어쨌든 간에 그 예비 구정 지정도 됐고 또 시에서도 국토부에서 이인받은 LH에서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지금 동의서 진구로 바뀌었다고 하니 그것도 올해 뭐 몇 년 안 되는데 되게끔 뭐 유타운처럼 몇 년간 3, 4년, 5년 끝도 없이 이렇게 동의서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발언하시고. 예, 여인상. 서한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비구역 위반 동의서를 받기 전에는 추정분담금을 각 집주인별로 소유주별로 다 통보를 해줘야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후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LH가 답변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이 받았고요. 사전에 받고 대신 설명회한 이후에 철회 절차를 꼭 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동의서를 바로바로 철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동의서 도장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한다는 거는 여기서 10년간 저도 광명시에 살아왔지만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광명시나 LH에서 저기를 그 규칙을 준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추정분담금하고 그런 거를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서 도장 다 찍어줬는데 나중에도 3억 내 4억 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철회를 근데 많이 하셨어요, 사장님. 다른 지구들 보면은 근데 기존에 뉴타운 할 때 보면은 한 번 도장 찍어주고 찾아온 사람은 제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가서 피나게 싸워가지고 진짜 피나게 싸워 성격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피 흘리면서 찾아온 사람 딱 한 사람 왔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 여기 민간재개발 의장님도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동의서 써준 거 내라 그러면 그냥 순순히 당신 가져가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받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 규칙을 해서 해주시는 게 나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나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건데. 예, 마지막. 예,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뭐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면 LH가 하면 이제 300%를 개발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미래 부동산 이용 가치를 현재 끌어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주변에 이제 용적률 250%로 분양된 아파트보다 대지 지분이 분명히 1.2배는 적을 건데 이후에 어차피 3, 40년 후에 다시 재건축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이게 주변의 아파트 한 평당 가격이랑 동일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대지 지분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런 질문도 상당히 이제 주민들께서 많으십니다.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미래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는 사실상 이제 대지 지분이 작아져서 그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 다 재건축된 데들 보면은 300%짜리나 250%짜리나 단지 가치는 사실상 입지에 따라서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합니다. 단지 가치는. 그래서 제가 부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갖다 쓴다는 거, 뭐 이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부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대신 현재 개발을 했을 때 현 상황에서 단지 뭐 대지 지분이 적다고 해서 그 30평대 아파트가 주변보다 같은 입지였을 때는 뭐 더 낮다, 가격이 더 낮아진다. 이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거 이상 이게 공공 기부 체납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그 세대수에 보면 내가 법정 상한 용적률 250% 하면 임대주택을 40개만 하면 되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1.2배 받은과 동시에 내가 일반 분양분과 그다음 조합 분양분 차이의 50%에 해당하는 걸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하고 조합 분양 차이가 많은 곳은 훨씬 손해요. 공공재개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도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한 채 늘어나는 구조예요. 정확히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임대가 한 채 늘어나면 분양이 한 채 늘어나고요. 임대는 짓는 만큼 건축비를 또 어느 정도는 줍니다. 그걸 주고 시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시나로에서 가져가는 거고 대신 어차피 있는 땅에다 쉽게 말하면 분양을 또 임대 짓는 대신 분양을 하나 지어갖고요. 그 분양을 만약에 펜스 하나 짓는다고 똑같이 해보세요. 둘이 똑같이 지으면 건축비, 뭐 사업비 한 3억 빼고 여기 한 6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막 10억에 판다고 하면 7억 정도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단지가 사실 나 용적률 250%면 정비객상 상한까지만 짓는 단지는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아크로 리버파크든 어쨌든 다 정비객상 상한이 240, 30이다 하면 300%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만큼 지어서 임대 하나, 분양 하나 이렇게 짓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아까 초반에 너무 많이 발언하셔가지고 한 분 혹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분 혹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정 교수님 네, 짧게. 그러면 지금 동의서를 계속 거둘 때 추정 마이크로 설명해 주세요. 분담금을 그거를 언제쯤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거의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네. 저희는 추정분담금은 이제 저희도 공신력을 강하기 위해서 부동산원에다가 의뢰해서 간평사님들이 정전, 종호 다 뽑고 사업비까지 어느 정도 협의해서 뽑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위원회가 되면은 이제 소식지를 같이 보낼 때 통상적으로 같이 또 2차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고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뭐 2차 설명회를 할 건지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안내를 통상 하고 그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월 달에 나온다는 것도 지금 없네요. 조만간.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동의서 진구한 지 4일, 딱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진구하면서 봉사자들을 또 모집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람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결국엔 그게 분담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봉사자들, 동네에 계시는 소유 봉사자분들이 동의를 거들어 다닙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막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언제쯤이다. 그거는 저희가 50%를 받았을 때 그럼 50% 받고 나서 나중에 네. 추정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받아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50%를 받아야 LH에서 저희를 주민협의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똑같은 소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7구역은요, 그거 안 했어도 나왔어요. 2차 주민선거. 7구역은 동의서도 지금 걷어요. 7구역은 1년을 넘게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이 포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표가 난 다음에
거기는 계속 광명시와도 협의를 하고 또 같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지 공공재개발은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GH나 그 경기도의 광명시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앞으로 이 주민들한테 어떤 걸 알려야 된다는 거는 진행이 됐던 겁니다. 다만 그 추진하시던 분들이 결국엔 합의점을 찾고 지금 동의서를 거두니까 기존에 1년 정도 기간, 1년 넘게 있던 기간에 그분들이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LH가 벌써 의뢰를 맡겨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선정된 지 11월 8일에 선정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상구역은 그럼 뭐가 그렇게 급해요? 우리도 천천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지금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급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개발을 만약 하게 되면 시간이 저 신탁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단축을 강조하시는데 시간 단축이 되면 주민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빨리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뭐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야겠다. 예를 들어 한 달 내에 받겠다. 하지만 한 달 내에 받습니까? 하지만 목표는 정해두는 거죠. 빨리 받아서 결국엔 나중에 아 그래 그쪽에서 분담금을 좀 덜 들어가게 동의서를 빨리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왜 급하게 가냐가 뭐가 남아서가 아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그냥 동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게요. 빨리 가는 게요. 내 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 빌라 내놓고 돈 없는 사람 거기 입지 못해요. 4억 3억 분담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어르신분들이 오늘 같은 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없으신 분도 지분 공유제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나머지를 LH가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H가 대납을 해줘서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처음에 6을 가지셨으면 4를 LH가 대납을 해주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6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해준다고 지분을 공유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죠. 그거는 차선이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빌라는요. 매덕이지만 저희는 몇십억이에요. 그거 내가 내일 추정 분담금도 모르고 이거 동의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상가 대표님하고 제가 몇 번 뵀어요. 저희는 주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머지 분들은 몇 번씩 뵀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도 주민협의체 말 그대로 우리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LH에 전달을 해서 저분들이 생활이 이렇고 이래서 생계가 달려있다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맞는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토론 시간이 많이 지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시 관계자분들하고 LH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시에서 답변하기를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고 또 LH에서도 뭐 많은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민간에서든 LH에서든 상가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왜냐하면 복지관도 옆에 있고 그러다 보면 도로변이니까 존치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고 건너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2개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분들인데 다 여기서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꼭 그 사업성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가는 일단 제외시켜주고 나서 사업을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상가가 언제쯤 제외될 수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답변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뭐 동의서 받을 때라도 언제쯤이나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왔을 때 뭐 제외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하니까 저희 상가 부분만큼은 뭐 제외시켜주는 걸로 좀 그렇게 LH에서 답변 가능한 만큼 답변 간단하게 하시죠. 구역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광명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세상형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구역계 제척 민원은 뭐 다른 구역도 수월찮게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저희가 정비계획 위반을 아마 동의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꾸려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때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그 정비계획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심의기구에서 결정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아마 그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아까 시장님께서도 상가 부분에 대한 뭐 지적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뭐 검토를 한번 그 과에다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김의수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기를 계속 원하고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워낙 많은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그 여기 토론 참여자분들의 동의 하에 30초 정도 짧게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질문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끝나면. 예, 그러면 짧게 30초 내에 그러면 김의수 위원장님부터 30초 내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개발은 속도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지금 공공화사 추진 동의서를 바꿨잖아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뭐 이런 거를 또 50.1%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아놨기 때문에 시에서만 받아주면 입안서만 받아주면은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하는데 6개월, 8개월이면 끝나요. 그러면 바로 신탁 시행자 선정이 되려면 이거는 보통 5, 6개월이면 다 끝나요. 그럼 속도전으로 빨리 우리가 8년 안에 입주 가능해요. 재개발 하려면 저희하고 같이 민간하고 공공 합쳐서 하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사업성을 했는데 내가 시험까지 소통을 못했는데 우리는 상업지구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 라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옆에 빼달라는 회장님이나 고려포인트나 천원하고 다 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 라인을 빼달라고 빼줄 수 있습니다. 민간은. 왜냐하면 이쪽 라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이드라든가 사업성이 충분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의 이익이 가지고 서로가 협의해서 추진해서 같이 주체가 되면은 우리 민간으로 같이 해도 되고 우리 라인이 빼도 돼요. 우리는 이쪽에 공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쭉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쪽에서 또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게 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된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토지도 소유자들 분담금 추산원리 산출 등본을 구역 지정 심사 전에 무조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 위반 제한에 되는 동의서를 66.7%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에서 정비계 위반서를 받아주고 오케이 한 다음에 구역 지정 심사할 때 우리가 써놔야 돼요. 그때는 감정평가사를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시지가의 100%든 200%든 산정 기준을 잡든 청구해서 결정을 하든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안 되면 감정평가를 도해서 도움이 들더라도 분담금이 나온다고 되든 그렇게 해서 추정된다고 하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의상 네. 30초.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기존 재산 평가액하고 그다음에 그 분양 예정가하고 추정 분담금 저희 상가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에 빌라 가진 사람 왜냐하면 저희도 수용되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을 시청이랑 LH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가는 왜 아무런 한 번도 의견을 안 물어보고 상가를 일방적으로 다 넣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는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신경정치과 다니면서 지금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추정분담금하고 평가액하고 그 부분을 그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걸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지 그 시청이랑 LH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정 분담금은요,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야 그나마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추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거의 나왔다고. 그거는 저희가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의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이 가능하냐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자기의 자산을 그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저희가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사업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용적률 인센티브예요. 그게 얼마를 받을지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정확한 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오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주민 설명할 때 간단하게 비례율 추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산정을 했고 공사비는 어떻게 뭐 산정을 해서 이 정도 사업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 거지 개개인의 그 종전 자산 평가 물론 했습니다. 지금 그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시점마다 그게 다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또 바뀌어요. 그때마다 재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김희수 그 민간개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비계획 지정 고시 될 때 그때 분담금은 또 같이 이제 그 고시가 되거든요. 왜냐? 깜깜이로 동의한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지금 그 구성을 하려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설명회를 또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좀 그 이해를 하시고 좀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아니 동의서를 두 가지를 받는다니까요. 추진위원회하고 저기 그 다음 거 또 받죠. 그거는 이제 나 정비계획 위반 제한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처리할 수 구하기 있는 같이 시간이 받아요 두 있으니까. 개를.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는 주민들. 일반 제한서가 사업 시행자 지정.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김의수 우리 위원장님은 민간 재개발 80% 받으셨대요. 누가 내라고 했나요? 아니죠. 벌써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벌써 민간 재개발 추진위원 측은 정비구 위반 계획서 80% 받았다고 온 동네에 붙여놨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에 위반 제한을 받으면 광명시장님께서 이걸 위반할지 말지 이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예 고려를 안 하시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저희도 제가 이제 5초만. 그 이 뭐 위반 제한서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든 하여튼 3분의 2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기한을 주시나요? 광명시에서는 그게 언제까지 딱 못 받으면 이거는 재개발로 안 가겠다. 요 종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LH 지가 LH에서 하는 거 좀 다르죠. 네. 정확한 이제 법적으로는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정확히 박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제 법은 예정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인데, 뭐 그건 마냥 예정구역도 지정 안 된 상태에서 마냥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동의서 충족하고 예정구역을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받겠다, 주민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종기가 있어야죠. 사실 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희도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뭐 2년이나 3년 해도 안 되면 저희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는 광명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셨지만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으신 박주현님께서 좀 손을 들고 계세요. 짧게 1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80% 받았다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발언 기회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지. 이게 진짜 뭐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뭐 신탁사 뭐 지정이나 이런 게 되지도 않고 동의서를 받으실 때 신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뭐 소유자별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근거를 뒷받침 받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거지. 현 시점에서 받으신 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2년 12월 24일에 김효수 위원장님과 저랑 직접 개인 1대1 카카오톡을 나눴었던 건데 이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거는
위원장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언사실 유포 여기에 카카오톡 나누신 거에 예시적으로 했다라고 증거가 남아 우리 있잖아요. 정부제안법에서가 광명시청 도시 연례 뉴타운 그 담당 김강진 부팀장님이 행정지원을 해줬어요. 최현찬 팀장님 있을 때. 저기 일반사를 뽑아주셨어요. 그렇게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하나됐다? 공무원들이 다 언제 하나 된다 겁니까? 그냥 내각자리로 유튜브 생방송에서 얘기하세요. 네? 예, 김우수위원장님. 예. 네, 공식적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편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네? 그런 말 자격도 없어요. 위원장님. 인식 보면서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좀 아쉽지만 참여자들이 모두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또 관계자분들 만나보시고 또 시장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또 차제에 또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추정 분담금을 언제쯤 통보해 주는지는 얘기를 안 계획이 하시고 없나 봐요. 안 하시고 2차 설명회 때 할 건데 그게 아직 날짜가 확정이 되지 저는 아까 않았고 주민설명회 추정부담금 없이 동의서 받으면 지금 아까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추정 부담금에 대해서는 2차 설명회 때 법에 이렇게 아까 답변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마무리, 정혜수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재개발이 어떻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구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뒤에는 하천이 흐르고요. 상가도 있고 맛집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최대한 능력을 끌어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 제가 카카오톡에 매일 올립니다.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 민간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 공공재개발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단 저희도 공공재개발이 깨지면 저는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예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동의서를 걷는 절차상 합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힘을 모아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판넬을 준비했는데 그 광명시 용적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희가 436%라는 광명동에서 이 가장 높은 용적률을 받았어요. 공공재개발도 299 치고요. 이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산을 끌어다 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민간 재개발을 지지하시던 분들도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또 해보다 안 되면 그때 저희도 민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왜냐하면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만 낙후되고 비 오면은 하천에 범람하고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상가분들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결국엔 그 사업하시는 것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는 언제든 열려있는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단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딱 10초만 제가 말씀드리죠. 딱 10초만. 감사. 네, 10초. 자, 지금 박천준 준비진행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원히 안 됩니다. 우리 둘이 만나서 합의를 보던가 아니면 추진위에서 만나서 합의를 보던가 해서 끝내야지 지금 우리가 동의서 받은 것을 다시 공공으로 돌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민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써놨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10% 20% 갈 수도 있어요. 설사 거기서 30% 받았다 합시다. 40% 받았다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양쪽 양사하면 절대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현명한 판단하셔서 내 재산을 이익이 가는 민간 재개발을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협동해서 같이 하시는 게 빠르니까 또 떠는지 된장인지 유의 선물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원사람 같으면 알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